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교육 왔으니까 매번 뭐 교육 내용이 뭔지 집중하려고 받아 쓰고 사진 찍고 이런 불편이 항상 있는데, 그전에도 여기 이제 국가기록원 교육을 참석하면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제 교육 내용을 들으면서 모든 내용이 굉장히 참신하고 국가기록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엄청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11월인가 12월 달에 뭐 기관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그 전문 기록관을 배치해라고 협조해라고 이런 공문을 보내주셔갖고 저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국가기록원에서 계속 공문이 오면 저는 여가진흥위원회에서 비상계획관인데 안전 업무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한다. 이거는 좀 전문 기록관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국가기록원에서 대표로 해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예산 문제인데, 이 기획재정부 뭐 국회 이런 데 좀 활동을 해주셔갖고 좀 기록관이 없는 기관은 진짜 그 전문 기록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한국중부발전에서 온 이종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광수 연구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강의에는 이제 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지난번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주셨을 때 그 내용을 저희가 빨리 전파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련된 그 부서들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요지는 지금 오늘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해외지사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었는데, 이 해외지사라는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저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해외에 나가 있는 조그마한 사업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100% 출자한 그런 자회사, 법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출자회사, 다른 회사와 지분을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까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지사 기록물에 대한 점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 중에 회계서류 영수증 원본을 보관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ERP 시스템을 써서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은 그 내용이 ERP 시스템으로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은 이게 원본이겠지만은 관리를 굳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ERP에 저장되는 내용이 그 회계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얘기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계서류 영수증 원본, 이 법인카드 영수증은 과연 관리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문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첨부 파일 암호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국정원에 따르면은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일정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은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기관은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될지 기록물 업무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내용 중에 교육을 월별로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기록물 업무를 하면서 저희 전문 연구원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에 100명이 있는 기관이 있고 1000명이 있는 기관이 있고 10,000명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절차 프로세스를 정확히 진행하고 싶어도 기록물 연구원 한 명이 이거를 수행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처우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증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때마다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건의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화일은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기록관 제도 관련해서 예산이나 기획재정부 협의 뭐 등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그냥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지금 질문한 거 생각보다 센데요. 난감하기도 하고. 먼저 월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월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월별,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가지가 혼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월마다 이렇게 어떤 특정 날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 교육에 대한 것은 이제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저희가 지침 교육을 우리가 하고 나서 그걸 한번 다시 전파 교육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월마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몇 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좀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록관과 처리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처리과에서 잘못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주요 사업을 하는 부서는 기록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워가 센 부서예요. 핵심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면은 대충 분위기를 봐도 힘이 기울이기가 자연스럽게 처리과가 갑이에요. 이 주무과는 이게 아이러니하게 기록물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끌려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을 종종 목격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책임성 논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야, 니네가 지침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내지는 뭐 공문을 제대로 뿌려주지 않은 거 아니야?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 가급적이면 그런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라도 해놓으면 이게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속된 말로 이 책임성에 대한 아주 지저분하긴 하지만 꼭 그런 걸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저는 기록관리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문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기록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뭐 법이 갑자기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될 거라고 저는 20여 년 동안 해봤지만 절대로 그렇지도 않고요. 저는 역사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종 그래요. 역사적 한계라는 것이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조선시대에 갑자기 21세기 그것을 꿈꾸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21세기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그 갭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우리지만 기록관 분들이 그렇게 같이 해주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해외사업투자본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출자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두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해외 사업소예요. 이거는 비슷한 건데 외교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교부 보면은 각국 공간들이 있어요. 제가 공간들을 보면은 기록 관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안 돼 있어요. 어디 기관은 장관급 기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이 어떻게 생산됐는지는 몰라요. 거기에도 준정부와 같은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데도 없고 그 안에는 기록관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그것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잖아요. 기록관으로. 이건 처리과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해외 사업소도 그런 여러 사업소가 있더라고요. 몇몇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일반적인 작은 데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가 논란이 됐던 데는 정말 남들이 다 아는 대규모 사업소였어요. 그런 데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됐더라고요. 그런 데인데 관련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집행부서라는 거죠. 모든 것이 결정은 본원에서 되고 이제 본부에서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소 자체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서이긴 하지만 집행부서에서도 필요한 나름대로의 기록들은 일정하게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 몇천억을 이 사업소에서 썼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냥 몇천억을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본원에서 이게 본부에서 몇천억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했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고 실제 집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뭔가 계획서가 있든지 뭔가 방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야 이거는 접근하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걸렸던 저기 나왔던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또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해외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아예 투자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뻔히 해외 투자 사업이 그것도 언론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 투자 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저희가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 서류 이게 저도 이제 시스템을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아이러니하게 이게 이제 회계적인 부분이 있고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좋든 싫든 우리는 법률적인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 증명하는 동사무소와 같은 기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런 기능들이 이 기록관리에는 여전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증명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시스템에 들어가고 내용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원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저도 해봐야겠지만 원칙상으로 보면은 시스템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것 자체가 물론 완전한 그 자체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다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기록을 그 종이문서 이걸 일정한 그건 대부분 다 보존 기간 대신 짧지 않습니까? 1년에 3년 길어야 대부분 다 5년일 겁니다.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돼요. 절차를 밟아서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건 놓아놓고 이거는 여기 있으니까 근거자료 평가심의에 거쳐서 근거자료 나놓고 땅땅땅해서 그냥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해놓으면 조금은 더 당당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각급 기관에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그 문제는 이게 계속 그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긴 한데 저도 딱히 이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지금 이게 보안 업무 규정하고 이게 꼭 보안 업무 규정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충돌나는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존 아까 남성훈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존하고 활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안 업무 규정은 활용보다는 보호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충돌이 나고 있어서 법령상의 충돌 문제가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계속 충돌이 나고 있고 합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은 좀 논란이 있는 것을 딱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법이 아니고 보안업무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과 충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 이제 비밀 업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충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저희는 기록물관리법이 범위 내에서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예, 첨부 추가 예. 마이크. 기록정보기반과에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광이라고 하고요. 실제의 보안 업무 규정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나 아니면 중요한 시스템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들은 암호화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업무나 혹은 기관의 업무에서 파일 상태나 자료 상태로 보관할 때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암호화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자료가 공공 업무에 필요한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록관리 시스템에 등재될 때에는 반드시 암호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등록한다고 해서 보안 업무 규정을 안 지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자료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에 열람 제한 혹은 결제선 제한 이런 가지 보완된 기능으로 운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운영의 묘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스템이 확실히. 저 선생님. 아니 저 예. 먼저 마이크를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러시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행정지원팀 이재혁 과장입니다. 예. 저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영평가의 윤리경영에 저희 기관의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한 꼭지로 경영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국가기록원에서 근데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의견 수렴을 하고 지금 여기 윤리경영에 집어넣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기록원이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사람의 의견을 소통을 해서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리경영이라고 경영평가 지표 안에 딱 떡하니 놓고 아무런 얘기 없이 이거 경영평가에 들어갔으니까 너네들 써라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이 경영평가 지표라는 게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이거는 대부분 성과금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은 이 경영평가에 들어가서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과금이나 성과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지표에다가 떡하니 넣고 이거를 쓰라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저는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고용노동부에서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부 고용사회 인력정책과 3908 문서인데요. 2017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리고 다 전부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우선 고용직정 개정안이라도 의견 수렴을 한다고 공공기관에 뿌렸습니다. 공공기관에 뿌린 내용을 보면 현행 우선고용직정 고용노동부 고시 2008-56호에 보면 현 연번 17번에 사선 및 기록물 관리사를 공공기관 47, 민간 83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채용하게 우선고용 직종으로 제정을 했는데 그 밑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 기록물 관리사 제외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기록물 전문 요원은 배치 안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침 보시면 나중에 이거 다 제출하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신규 고용 직종에도 보면 사선 및 기록물 관리사를 채용하도록 신규 고용 직종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직종에서 우선 고용 채용이라고 하면 요번에 그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전환에서 반드시 기록물 관리사 여기 기록물 전문 요원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평 쓰라고 지침 내려온 것도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이 경평을 쓸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 지침에다 넣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 실시 안내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똑같이 문서를 보냈는데 이거는 공무원 노사관계과 2860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직종분류표라고 해가지고 11번에 사선 및 기록물 정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기록물 정리원으로 직제규정 개편을 하는데 기록물 정리원으로 집어넣겠다는 거를 갖다가 저는 공공기록물법을 들고 가가지고 인사팀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아니 기록물 정리원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잘못 표기해서 오면 국가기록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직제규정 개편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리원입니까? 저희가 진짜 정리하려고 공공기관에 배치돼가지고 이런 쌩고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자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를 공문으로 받고 이런 거 의견 수렴할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단 공문을 몇 번 보내가지고 채용을 늘려주세요. 기록물 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은요 정규직 대상으로 설득하기 힘듭니다. 진짜
요번에 국가기록원에서 혁신하신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연구관님 열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쪽에 내려와서 현업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현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물 정리원이라는 거를 갖다가 직제 규정에 반영하게 되면요, 저희는 정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는데 대응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는 표기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경평에 이거를 지침을 일단은 넣어놓으셨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평가 점수를 어떻게 반영을 해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질문은 흥분은 가라앉아 주시고 여기 정책가 이하연 선생님 좀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미리 좀 제가 간단하게 이거와 직접적인 답변은 이하연 연구관이 할 텐데 이건 변명이 아니고 이것 또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힘든 것들이 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9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업무 담당자가 단 2명 있습니다. 전체가 정책가에 1명, 수집계획가에 1명.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국가기록원도 인력이 300명이나 넘은데 야 무슨 그러냐라고 할지는 몰라도 참 아이러니하게 기간은 많고 해야 할 일은 진짜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물론 변명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문제는 서로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인지를 해라. 왜 그러냐면 또 제가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변명처럼 느낄지는 몰라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만들어진 게 99년도 법령 만들고 2000년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게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특행 등등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법령에는 물론 2000년부터 들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다 이게 뒤늦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록문화라든지 여러 형태의 것들은 여러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가는 거지 한 번에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약간은 변명처럼 느낄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느꼈던 또 한편의 이런 소회도 좀 말씀드리면서 담당자인 이하연 연구관이 좀 같이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정책기획과의 이하연 연구관입니다. 경영평가의 기록관리 지표를 반영하는 업무를 좀 담당을 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좋을지, 제가 경평 대상 기관의 하나하나의 상황을 일일이 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경평은 사실은 현장에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수년 동안 요청에 오신 사항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사실은 크고 작은 행사들, 워크숍이든 연찬회든 표준화 작업반이든 기록관리 협의회든 등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서 늘상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요청을 좀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저희 기록관리 연찬회에서도 있었던 이야기고요. 반면 그것이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기관에서 기록관리를 하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장의 관심 부분을 늘상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경평의 그 요소가, 그러니까 새롭게 지표가 반영되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실 테지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노력해서 저희 쪽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지표 어떤 부분에 이거는 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진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왔는데,
경평의 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거나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좀 굉장히 좀 충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윤리경영이냐. 근데 이거는요, 저희가 이제 그 기재부나 국가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또 이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행안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안을 좀 드렸는데 뭐 이제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뭐라 그럴까요? 결정이라고 할까요? 결정 권한은 그것에 담당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주무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점으로 할 것인지, 그 중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묻는 게 아니라 기관에게, 피평가 기관에게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그 지방공기업에서도 여러 차례 그 의견 수렴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한 그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주시고 그 반영되어서 온 의견들을 저 또한 전달받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주무기관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니다. 이거가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한 제대로 기관에서 자리 잡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정책을 바꾸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쪽,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이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소속도. 일단은 뒤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너무 공감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소연도 좀 하고, 저는 이제 이제 계속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직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이제 800명 이렇게 거의 됐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3월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내규를 규정하고 이런 건데, 저도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법령이라도 만들어서 아까 그 저희 정보 우리가 그런 대학원까지 나온 그런 인재들인데 정말 현장 가 보시면 다른 선생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저 또한 너무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막 정보 공개 민원에 정말 각종 일을 다 시키고 화장실 가서 온 적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니까. 그래서 인원이 500인 이상이거나 뭐 몇 명 이상일 때는 뭐 기록관리 전문 요원을 2명 이상 둔다. 뭐 이렇게 바꾸던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3, 4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5년 전인가 국가기록원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선생님 뭐 어디 누군데요? 이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좀 답변을 줄 수 있으실까요? 뭐 처음이니까. 근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하세요. 이런 응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기관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국가기록원 별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게 뭐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거는 이제는 우리 원장님도 바뀌셨고 했으니까 이제 바쁘시면 홈페이지에 그런 답변 기능과 그런 거를 추가해서 Q&A를 계속 실시간으로 대답을 그날 안에만 주시면 되거든요. 회사 뭘 물어봤을 때 우리 홈페이지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던가 그런 응대를 좀 해주시는 바쁘시면 홈페이지에 그런 거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니까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 인원이 많을 때는 최소한 기록물 관리위원을 2명 이상 준다. 그리고 직급도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뭐 구조 직급을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사서로만 일하다가 기록 관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록 관리를 했지만 최소한 경력 뭐 처음이면 대리급 주시고 뭐 경력 5년 이상이면 기록 관리원은 뭐 과장급, 중간 관리자급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혼자 너무너무 다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요. 말도 못합니다. 정말 밤 11시 막 이러고 그러니까 꼭 좀 저희 어려움 많이 좀 봐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신 건 알겠지만 직접 가서 교육도 좀 해주시고 물론 여기가 인원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더 많이 힘들거든요. 더 비참하고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번 계획해 주시고 뭐 다는 바라지도 않고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어떤 힘든 거를 갖고 있는지 현실적인 걸 보시고 개선해 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평 이런 거 넣는 거는 조금 지금 저희가 거의 죽거든요. 거의 혼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모든 게 좀 제도화 정비화 된 다음에 그때 넣어 주시면 저희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에는 그런 법령 개정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위상과 위치 그다음에 이제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이 봐주시고 홈페이지 기능 강화해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더 많이 나서서 국가기록원의 힘을 더 나중에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윗분들이 발로 뛰셔서 자꾸 만나시고 이러면서 소통을 해야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이제 저희 정책과에서 좀 답을 하긴 할 텐데 먼저 이것도 간단하게 미리 말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도 경평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래 전서부터 정부산하공공에 제가 만났던 많은 기관에서는 야 경평에만 들어가면 기록관리 잘 될 거야라는 소리를 아마 우리는 많이 듣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서로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정책과에서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뭐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최근에도 그럼 뭐 저희 쪽에서 그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 뭐 교육이 됐던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은 것이 그 서로 간에 기대치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개선하도록 하고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 임신영입니다. 이제 그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이제 전문요원 배치 기준이나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올해 이제 법률을 이제 개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업 부서 혹은 이제 기관에 돌아가셔서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면 이제 그 부분들을 반영하여서 저희가 이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앞서 그 채용과 관련된 사실 이제 전문요원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업무 수행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느끼시는 소외감 힘든 부분들 저희가 이제 모르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채용과 관련돼서든 전문요원 배치 기준 뭐 자격과 관련돼서든 전방위적으로 저희 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혹은 이제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이 저희가 이제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제 그 기재부든 저희 본부의 공기업과든 이제 관련된 이제 부처 이제 부서 간에서 이제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부분들이라서 다만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업무 협조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열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만 이제 저희 국민신문고 제도나 정보공개 제도를 이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그런 업무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민원이나 혹은 기관에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원화해서 나가는 게 좋다라는 이제 그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답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기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담당자도 이제 한두 명밖에 없는 상황이신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답변을 빨리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바쁜 상황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없는 중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하신 부분, 그 공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게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연령 차별 금지나 고령자 그 채용 촉진 차원에서 이제 우선 채용 직종을 이제 고시하는 제도로 보여지는데 뭐 이제 저희랑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고용노동부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사실 이 제도 운영 상황은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이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 아, 선생님. 저 질문 하나 간단하게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 교육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제도 개선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도립대학교 행정지원과장 황관식입니다. 전국에 도립대학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충남도청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문서들이 쌓여 있더니 아주 폐기를 못하고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왜 폐기를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그 도립대학교는 공립대학에 속하므로 그 기록 연구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희 이 도립대학은 이게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설립된 그 2년제 전문대학으로 학생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그마한 기관에 그 공립대학이라는 이유로 그 전문 기록사를 뽑아서 그것도 배치가 돼야지만 문서를 폐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 방안으로는 시도의 상급기관에 그 전문 기록사가 있고 이런 분을 활용해서 폐기 문서를 이관해서 폐기할 수 있으면은 폐기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폐기 문서를 이관해서 문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어떤 융통성이랄까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문서 폐기는 적법 조치해서 폐기만 하면 되지 꼭 전문 기록사가 있어야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이관을 해서 문서 폐기만 하면 되지 그걸 이 조그만 기관에 전문 기록사가 꼭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그런 제도 개선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공무원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요원이 심사 절차를 밟게끔 하는 것 자체가 그 일반 처리과에서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기관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제도의 이제 문제 속에서 같이 좀 거론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기록물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이제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서 두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조직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관들이 정부산하공공기관에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 그러니까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차원에서 뭐 그 지방에 특정 속한 그 기록관에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의 좀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록관 기능이나 설치 단위 뭐 그 요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저희도 시급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받아안고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선생님 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남동발전 주윤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경평 얘기 드리면 저는 적극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평 들어가고 나서는 저희 조직에서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서 좀 적극적인 무슨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연창회 때 저희가 경평에 포함시켜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록관리 혁신 TF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창회 때도 1인 기록관에 대해서 되게 열변을 토하고 1인 기록관 체계가 좀 더 나아가야 된다. 1인 기록관 체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최종 보고서가 늦춰지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어떤 결론을 가지고 6월 달까지 이렇게 논의를 더 지속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 2-4의 혁신과정 그 지표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에 대한 그 법 적용을 좀 자율화한다, 좀 다양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협회에 그 자문받아서 인력을 그 자문단을 꾸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자문단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특히 산하기관들은 너무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창 연구관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자문단이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연공기업에서 한 분, 뭐 법인 특수법인에서 몇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발전사들이 똑같은 쌍둥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발전사라는 이름으로 의견 제시를 할 때 뭐 공문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자유롭게 뭐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 건지 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기록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TF에서 제시한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기록관의 한계는 저도 한 7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는 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구조와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인원의 배치에 대해서도 단지 기록관 인원의 4분의 1명이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기록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이번에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하여튼 2-3년 안에는 다 완비를 해야 한다고 지금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저희는 빨리 정리하고 싶지만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기관에서 바로 또 뭐 3명, 4명의 전문요원을 채용해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단지 전문요원뿐만이 아니라 기록관에서 근무해야 되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록관리 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업무에 그 특정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면 뭐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혁신 과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그 혁신 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그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뭐 기록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의견을 공문을 주시면 가장 좋고요. 제가 그 개인의 의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십시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지역이나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그 업종의 대표 의견을 정리된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된 의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개인의 의견인데 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공공혁신팀, 공공기록관리 혁신팀은 저희가 그 출범하면서 혁신추진단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 동안에 이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또 저희가 이제 관련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 명절이 좀 껴 있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그 촉박한 일정이다 보니까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12분을 모셨을 때는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고 저희 이제 공공기록관리 혁신팀에 그 참여시켰을 때는 지방교육지원청, 교육청, 뭐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 공공기관이 빠져 있는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2분 정도 계셨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과제를 정리를 하고 추가로 다른 방식으로 그 저희 그 공공기록관리 혁신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참여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노를 드리고 같이 그 실행 방안 말을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그 저희 기관에 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방법은 좀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합의된 의견을 주시는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그 혁신팀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도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이상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손을 드시는 몇 분이 계셔서 이렇게 양해가 되신다면 몇 분의 의견만 더 들어볼까 합니다. 예, 먼저 그래요. 여기 선생님 이쪽에 어떻게 먼저 하시죠. 예. 예, 저 계속 발전 그러는데 저희는 한국소발전에서 왔습니다. 예. 지금 신재민 차장이라고요.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전에 계속 나온 얘기가 기록관리 전문요원 많이 채용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기록은 되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4분의 1 채용하라는 공문만 떨렁 보내는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기록관리 전문요원들한테 이렇게 업무를 많이 주시냐. 왜냐면 저희도 지금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뭐 어쨌든 인사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더 정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보니까 제도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고치시고 그다음 경폐에도 넣고 하시는데 그냥 기록관리 전문요원들의 이제 어떤 집합적인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요. 보니까 뭐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있고 뭐 그다음에 TF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 단위 뭐 이런 단위를 모으시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서 자발적으로 모으라고 하면은 모을 수 있는 그 기관도 없고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직급이 상위 직급도 아니고 하위 직급인데 저희 연찬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데가 주냐고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강제성을 부여하시든지 교육이에요. 뭐 비참하실 경우에 뭐 기관이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 뭐 가시든지 기관 공표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참석해 주세요 아니면 끝 이래버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모이실 수도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경평 관련했는데 그 경평 관련 뭐 세부적 내용도 아직 안 나오셨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발하시는 것도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평 관련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작성을 하는 게 뭐 이쪽 그 기록관리 전문요원도 무기계약직에 뭐 참석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뭐 담당 책임자가 뭐 작성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점을 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겠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지 그냥 기록관리 체계를 뭐 구성했냐 이런 걸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뭐 저희 몇 분 경평 담당 차장님들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할래 그래가지고 그냥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ISO 30301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뭐 보겠다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마련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떻게 이하연 연구관 뭐 답을 간단하게 해야 하나 이거?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지방 공격 같은 경우는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것이 이제 3월 말쯤에 확정이 되어서 세부 평가 기준이죠. 실제로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기재부는 아직은 그런 이제 뭐 큰 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뭐 이제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하나 요청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이제 기재부에서는 경평 지표에 대해서 저희 독자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쪽에서도 이제 물론 가는 것이지만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그 경평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제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도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주시고 또 저 또한 기재부 담당자하고 함께 지금 필요하다고 이제 요청 주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은 되겠죠. 묵는 거, 예, 나창원 의원이 묵는 거에 대해서. 그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번에 그 공공기록관리 혁신팀의 외부 전문요원을 추천해 주십사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때 제일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조직돼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근무 시간에 공식적으로 근무 빼고 가서 뭔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이나 관련 업종에 있는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그 구조를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저희한테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확대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경험했던 부분이지만 저희가 초창기에 기록관리 했을 때는 중앙부처 연구사들 전체가 하나의 사이트에 묶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협의체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주실 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운영지원부에 있는 정종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질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 다들 공공기관이 저도 여러 군데 근무해봤지만 공공기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뭐 건의라고 하면 건의인데 예전에 국가기록원에 제가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저희 분류기준표 만드는 것 때문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신전자 쓰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전자결제 시스템이 없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이 핸디를 쓰고 계실 거예요. 핸디 말고도 수많은 제가 알고 있는 신전자가 10가지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온 나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신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원하는 건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문의드렸었는데 자료관 시스템도 거의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전산 관련 쪽이나 저희 핸디 개발하는 그쪽에서도 거기에다 돈을 또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이런 전자결제 최소한의 저희 RMS도 예전에 물어보니까 알아서 개발하라고 쓰시라고 이렇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저희 같은 준정부 기관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 뭐 발전 회사들처럼 공기업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개발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사실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여력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같은 준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는 좀 하겠는데요. 전산 쪽에서 일부 한번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까 신전자, 구전자 얘기하셨고 신전자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이런 그룹웨어를 어느 조직이나 쓰실 거고요. 그거에 맞는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한 이 정형화된 전자기록이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스템이 들어갈 겁니다. 다만 자료관 구전자 시스템이나 신전자 시스템이면 자료관 구격에 맞을 테지만 현재 국가기록원이 전 행정기관에 보급 완료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도 그러한 기능에 맞게 되어져 있고 온나라 시스템 이상의 업무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표준 소스하고 매뉴얼 설치 가이드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의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정 지금 어떤 발전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구축 요청이 와가지고 어떻게 구축하셔야 되는지 가이드 컨설팅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아까 어떤 선생님 뭐 얘기하시기 전에 기록원이 정말 대응 안 해준다. 근데 이제 대응을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비난은 받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RMS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록원에 RMS 소스를 달라고 하면 저희가 매뉴얼과 설치 가이드를 충분히 드리거든요. 제가 13년 전에 공공기관에 왔지만 민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소스 코드하고 그다음에 설치 가이드 매뉴얼을 당연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업무도 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니까 기록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시면 찾아서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필요한 설치 가이드 그다음에 소스 개발 과정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도 어렵고 하는 부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기는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저희도 표준 소스는 만들었지만 이거를 해당 기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중간 단계 개발하는 부분들은 이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록관리 시스템을 애초에 개발하려면 약 7, 8억 이상의 소요비가 드는데 직접 커스터마이징 저희가 개발한 걸 들여서 쓰는 데에는 약 그거보다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개발 기간을 단축해서 만드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거에서 그냥 등록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그냥 등록하는 게 기록물 등록인지 아까 회의록이 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 시스템에 그냥 올리는 게 등록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선은 맞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현재로서는 등록이라는 행위를 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단계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저 뒤쪽에서 아까 질문을 했다가 추가 질문이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때요? 뭐 추가 질문 예. 경평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경평에 들어가는 거는 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시간 선택제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경평은 여기 연구관님들은 연구사님 잘 모르셨는데 성과급제입니다. 경평을 쓴 사람들에게 성과급이 7월 달에 성과급으로 월급으로 들어가거든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은 써도 그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경영평가를 쓸 때 담당자인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서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그 월급 체계에 그걸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쓰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가 지금 아까 그 고용직종 관련해가지고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잘못된 거를 갖다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불만이 있었고 그게 인사팀에서 그런 직책 규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저는 그게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오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픈 이거 공공 저작물에 관한 거 이거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가이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문광부에서는 저희 보고 하라고 기록연구사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니네들이 하라고 저희한테 자꾸 공문을 자꾸 던지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오픈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국민연금 그 공단에 계신 선생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오픈이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인원을 더 주셔야 되는데 진짜 인원도 안 주는 저 혼자서 이걸 오픈을 하라는 오픈 관련된 사업을 공공저작물 자유유연한 법률을 집행하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투덜대려고 온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참석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니까 경평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인들이 조금 더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좀 한다면 저희도 다만 이게 경평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그 많은 의견을 받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재부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시간을 좀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100% 다 클리어하고 명쾌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에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여간 더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나창호 연구관이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그 경평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평과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었고요. 경평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로 얘기됐던 부분은 기관에서 최소한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경평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소위 우리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하면서 약간의 양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던 이 그 문서는 정확히 표현하면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그 일자리 정책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 내지는 전문요원을 채용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록물 관리자,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과거에는 제외됐었는데 새로 개정되는 안에는 기록 관리하는 기관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외에 기록물 관리사를 추가로 고령자들의 일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크게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업무가 많다라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거를 지침에 넣었던 사람이 저라서 저희가 이제 문광부 쪽에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전파를 해달라라고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게 저희 장관님이 그 관련 회의에 들어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을 저희가 지침에 넣고 장관님께 보고 드려서 그냥 업무 협의 수준에서 진행을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기관에 어디에 정확하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파트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역의 업무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간행물에 대한 통제를 기관에서 전문요원이 그 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한 통제를 할 때 그때 관련 내용이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표식 붙이는 그러니까 저희가 발간 등록번호 받고 관리하는 수준의 업무에 좀 그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기관 내에서 업무 분장을 바꿔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이거를 기록관에서 하라라고 요청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을 발간할 때 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간행물을 발간할 때 이게 이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걸립니다. 비공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비공개라고 어디에 명시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그 간행물 관리나 활용 부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표식을 적정하게 부여한다면 그걸 관리할 수 있다면 좀 더 덜 신경 쓰고 간행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우선 이제 마지막 한 분만 하고 이제 끝냈으면 하는데요. 예, 선생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환경공단에서 온 한영준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뭐 경영평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그 경영평가 편람회 보니까 이제 기록물 관리 전담 인력의 지정 여부가 있던데 이게 저는 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공기록법 시행령에 의해 이제 기록물 전문 요원인지 아니면은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전담 인력이면은 기록물 업무만 전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사실 또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경영평가 사항이라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하연 연구관. 예. 간단히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그 세부 그 평가 내용이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혹시 보셨습니까? 아, 네,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쪽하고 그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하고 또 이 그 여러 그 피평가 기관들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좀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전문 요원 배치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이제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전문 요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또 한 기관 그러니까 여러 또 한 그룹에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전담 인력 지정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담 인력 지정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향후 머지않아서는 이제 기록물 전문요원 배치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사실 우리 그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기록관 미설치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유량이나 뭐 이제 생산량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에 한해서 전문 요원도 이제 미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담 인력을 이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뭐 이제 업무 분장이나 뭐 이제 직제나 이런 곳에다가 반영을 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문서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돼
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경평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경평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뭐 1000만 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올해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진입하는 것에 좀 목적을 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가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100%가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전담하는 또 기관의 역할이 좀 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걸 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후에는 기록 관리를 하는 것에 어떤 것이 조금 좋은 것인지를 그 지표를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담 인원을 지정을 하면 뭐 오만 가지 하는 사람한테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그 기관들마다 인원 규모나 문서 생산량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이 체제로 간다면 결국에는 전문 요원 배치로 해서 그걸 갖고 평가를 해주셔야지 전담 인원을 지정했다고 이렇게 된 걸로 하면 그 사람 업무 분장상에는 임무 분장이 됐기 때문에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그 업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고요. 하나 선생님들께 좀 많이 가시긴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경평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기관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때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면 그걸 담당해서 추진하고 하는 기관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다른 이제 부처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의견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그 저희 수직기획과나 정책기획과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 좀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꼭 그래도 하셔야 할 분이 있는 건가요? 그냥 제안 예, 그러시죠.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아입니다. 저는 그냥 제안만 한 3가지 정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경평지표 넣어주시는 거는 사실 저는 바랬던 부분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계량 지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의견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비계량 지표로 들어가면 이제 경평을 받는 기관들에서 이제 작성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이한 선생님께서도 또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몇만 건당 서구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량 지표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경평 지표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분들의 아마 바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인원과 인프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경평 지표에 넣어달라는 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반영될 수 있게 좀 저희도 이제 의견을 기관들한테도 이제 편람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받으니까 저희도 낼 텐데 국가기록원에서도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내년 이 지침 잘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존기간 책정 이제 다 해서 주시는데 책정 사유를 좀 그 타법 근거 있으시잖아요. 그것까지 좀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그
내부 처리 부서나 뭐 이렇게 다른 기관들한테 얘기할 때도 더 이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것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령 개정안 관련해서 의견 조회 왔어요. 어떤 의원명은 제가 까먹었는데 벌칙 조항에 대해서 세부 조항들이 더 추가되는 건데 그 조항들 추가되는 내용이 결국엔 다 기록연구사가 엮일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뭐 보존 기간은 뭐 고의적으로 하향 측정한 사람 뭐 그죠?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 사실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서 지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조항이 생겨버리면 예, 무슨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고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그런 조항이 생기면은 되게 저희가 예, 다 맞습니다. 위법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런 걸 저희 이해 당사자인 저희가 의견을 그거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참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되게 좀 그래 보일 것 같아서 국가기록원에서 좀 해당 기관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서 좀 개정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다 수용 이렇게 최대한 반영하고요. 다만 법령 개정안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도 그거에 대한 그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도 다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할 거니까 조금만 또 한 번 더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